김동섭의 인사이트, 김동섭 전략가님의 시각, 인사이트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후에 FOMC 의사록은 우려했던 것보다는 잘 넘어갔네요. 네, 뉴욕 증시부터 좀 읽어주십시오. FOMC 의사록을 시장에서 기다렸죠. 지난번 회의 때 FOMC 회의에서 성명서 발표를 하죠, 항상. 그때 테이퍼링 얘기를 안 했죠. 시장에서 테이퍼링 얘기가 없었나? 라고 했지만 한 일주일 좀 지나서 제임스 블라드가 테이퍼링 언급을 합니다. 그때 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 FOMC 회의의 의사록에 테이퍼링에 대한 방법론이나 시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있나라고 시장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내용을 보면 테이퍼링에 대해서 인내를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거기에는 고용이 좀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지를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식의 그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그냥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웃음이 좀 났습니다. 왜 웃음이 났냐면 이 시장을 단체로 체면을 걸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2023년도에 금리 인상은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원래 안 하기로 했던 걸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안 하기로 했던 거를 하기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 목표치 3.4를 돌파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래요. 그 중에서 이제 연준이 가장 보는 게 고용이잖아요. 고용이 하나가 안 되니까 테이퍼링은 늦게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체면이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2023년도에 한다 그러면 시장에서 테이퍼링 할 수 있는 시간은 내년도와 올 하반기까지 5개월입니다. 그럼 지금 결정이 안 났다면 잭슨홀 미팅에 그냥 그 주변에 결정한다 그러면 10월, 9월 이 정도 되면은 실제로는 한 1년 한 14개월 정도, 13개월, 14개월밖에 남는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내를 가질 시간이 없다. 이게 제가 보는 관점이거든요. 근데 시장은 이거를 환호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가 결국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차피 정해진 시간 안에서 한 달, 두 달 이 차이밖에 없는데 굳이 이것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재료가 될까에 대한 의문점을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큰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 안에서의 움직임, 이 추세선의 안에서의 움직임,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미국 시장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타원형으로 떨어지거든요. 타원형이 되다가 여기서 코로나 맞고 올라가면서 이격이 벌려졌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파동이라 다음에는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승을 눕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은 매우 제한되게 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분산이 시작됐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나스닥도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각도 차이가 있을 뿐이다. 각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1, 2, 3의 안에 있는 것은 똑같다. 이 얘기를 하고 싶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 시장도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보이고 있지만 그건 일정으로 따져보면 사실 그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원달러 좀 보려고 합니다. 원달러가 지금 난리가 났죠. 1142원이 올랐어요. 근데 주가도 오늘 같이 올랐었습니다. 오늘 옵션 만개예요. 그래서 사실은 외부 시장하고 큰 상황이 없는데 이 원달러가 1140 아니라 1144원까지 갔어요. 그럼 지금 원달러가 이렇게 오르고 주가도 오르면 최상이죠. 우리나라 수출해서 이익도 있고 주식도 오르고 좋은데 이게 사실은 외국인 나가는 자금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의 수급이 별로 안 좋아할 수 있다는 건데 일봉상으로 보시면 200일선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이거를 지금 5일선도, 20일선도, 60일선도, 120일선도 다 뚫었어요. 그러니까 일봉으로는 정배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주가나 원달러나 둘 중에 하나는 가짜라는 얘기겠죠. 조만간 방향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60주선이 이거잖아요. 주봉으로는 정배열이라고 말 못해요. 그렇죠. 일봉이 정배열 되고 주봉이 정배열을 가야지만 진짜인데 주봉은 정배열이라고 못해요. 왜? 이 60주선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5주선하고 20주선, 60주선이 돌파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가도 원달러도 오는 것이 갸우뚱거릴 수 있지만 시장을 주도하는 누군가는 원달러는 아직 정배열 안 됐어, 주봉으로는.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 의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상단으로 가기 때문에 정배열로 갈 거다. 결국 1145원 돌파 이후의 모습이 진짜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 속에서
주가가 버티는 거 이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해서 뭐냐면 원달러는 주봉에서 아직 정배열이 안 됐고 그 정배열로 가는 과정으로 좀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델타 변이 이거 참 골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더블딥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증권사 쪽에서는 일시적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어느 게 맞는지는 시간이 흘러봐야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한 악재, 예를 종목 같은 게 악재가 하나 나오면요, 그 악재가 한 번으로 끝나냐고 여러 번 반영을 하거든요. 근데 전 세계 시장은 코로나의 악재가 반영을 딱 한 번 하고 끝냈습니다. 아주 깊게. 그러고는 없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유동성 풀고 금리 인하하고 그래 주가를 막 계속 끌어올렸잖아요. 그걸 따져본다 그러면 코로나 악재는 단 한 번밖에 반영을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2차로 시장에 반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확진자 수가 오늘 1274명 정도 나왔어요. 그럼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특히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있기만 해도 뭐 감염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델타 변이로 인해서 또다시 시장이 더블딥을 볼 수도 있을 확률이 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원달러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시장에서 공격적 매매를 추구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리스크 관리를 시작을 해야 된다. 저는 1차 하락 목표치를 사실 유튜브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2430 정도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의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이번 월봉상으로도 완벽하게 시간론에 걸려 있지만 주봉에서도 완벽하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변화의 시간이 다가왔을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거 나쁘지 않겠다. 만약에 정말로 주가가 상승할 거라면 원달러만큼은 한번 흔들어주는 모습이 있어야 될 거다. 근데 그게 만약에 없는 상태에서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 그럼 결국 시장은 고점에서 분산을 하는 과정 속에 누군가가 방어를 하고 있는 정도밖에 해석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공격적 마인드로 보시는 입장에서는 약간 관망적 기조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